하면은 그런 게 안 뜨거나 늦게 뜰 수가 있어요. 근데 10분할로 쪼개서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할 처리까지가 OS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고 빠르게 발전한 그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 요즘은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리얼타임, 실시간, 다중 처리,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그 하이 레벨 부분이고, 간단하게만 처리하면 실시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긴급을 요하는 프로세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OS가 설계된 거예요. 근데 막연히 어떤 뭐 그 C분해나 이런 걸로만 하면은 CPU가 굉장히 빠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자율운행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제 적용되고 있다 그러는데, 자율운행이라는 거는 운전하다가 앞에 뭐 사람이 나타나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10분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딴 거랑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느려가지고 대응이 늦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타임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실시간이고, 다중 처리는 지난번에도 누가 질문을 했는데,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CPU 코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죠, CPU가. 그러니까 하나의 잡을 또는 여러 개의 잡을 여러 개의 CPU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게 다중 처리.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은 요즘 클라우드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터넷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가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연결된 다른 어떤 서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서로 인터넷을 물려가지고 나눠서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와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좀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S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OS가 추구하는 거는 모티브가 CPU가 엄청나게 비싼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OS,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냐.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게 OS고, 원래는 이게 이제 트레이드업 관계죠. 그러니까 편의성을 올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올리면은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OS는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올리면서 계속 OS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운영 체제가 있고, 이 위에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그 우리 요 PC 하나에서도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특히 이게 이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가 나온 거는 81년인가 80년, 81년 요때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나왔고, 그 전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큰 회사 같은 데 보면 거기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컴퓨터 뭐 한두 대, 몇 대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컴퓨터를 여러 명이 나눠서 쓰는, 그러니까 같이 쉐어링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느 한 군데 대응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거 그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출력 장치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게 그 운영체제의 목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설명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천해오면서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5시 45분까지죠. 자, 초기 시스템은 아까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초기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한 그 컴퓨터였고, 그래서 이제 10진수, 8진수 이런 이제 기계어로 된 그 컴퓨터였고, 자기 테이프나 청공카드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죠. 이런 거에 기록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아무 때나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사인업 시트라고 내가 언제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가 콘솔이나 스위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마치 뭐 기계 움직이듯이 뭐 화면 앞에 앉아서 키보드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화면도 없었어요. 키보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움직이듯이 막 그 펀치 카드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문제가 활용도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 시트에 이게 썼는데 여기에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컴퓨터가 남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초기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초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카드 펀치하는 기계예요. 모니터도 없고 이게 타자기 같은 것만 있죠. 그래서 이걸 탕탕탕 치면은 여기에 카드를 넣고, 그럼 카드가 이제 카드에 구멍이 뚫려서 나오는데 그 카드를 쌓아놓은 게 이거예요. 카드가 한 장이 한 줄. 그래서 이게 수십 장 해봤자 화면 하나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카드 수십 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산실에 가면 이 카드가 막 이렇게 쌓여있고 그랬고, 근데 이게 또 카드에 구멍을 뚫으니까 한 번 쓰면은 재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전산과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MT 가잖아요. MT 가면 이 카드 버려지는 카드가 많은데 이 카드 이렇게 챙겨갖고 가지고 이 카드 태우면서 그 캠파이어하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찍고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카드덱에 카드 리드에 넣어가지고 읽혀서 그 기록하는 게 이런 드럼, 이런 테이프. 이거는 이제 그 녹음기 옛날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에다가 라이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컴퓨터에 넣으면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비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화면에 보니까 키보드만 몇 번 딱딱 때리면 되는 거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여기 한 1, 2분이면 될 거를 뭐 한두 시간 이상 걸리고, 뭐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초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시절에는 OS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OS가 하는 거를 사람이 이제 그 기능을 대신했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뭐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나면은 그 사용자가 있고, 요 사용자가 어떤 그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 오퍼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잡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코딩 시트라고 그때 있어가지고, 코딩 시트가 이만한 그 B4라 그러나? 이만한 그 종이에 줄이 가로 세로로 줄이 쫙 쳐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 80칸이 있어요. 80개 칸이. 그리고 몇 줄이 있고.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코딩하겠다 그러면은, 예서 그 프로그램에서 A 더하기 뭐 B 하면은 칸에다가 A, 그 다음에 더하기 B 해가지고 칸에다가 한 글자씩 해가지고 쭉 썼어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거를 오퍼레이터한테 주면은, 오퍼레이터가 그 아까 펀치카드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를 앞에 놓고 치는 거예요. 치면은 그 한 줄이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모아가지고 배치라 그래야지, 이게 카드 여러 장 묶어놓은 표시예요. 그 카드를 묶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은 컴퓨터 그걸 돌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쭉 옮겨가지고, 프린터 용지도 지금의 어떤 뭐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게 아니라 다트 매트릭스 프린터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종이가 이렇게 끝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구멍 뚫려서 나오는 종이 있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로 찍으면 그것도 이제 그 그림 같은 거 찍히지도 않고 가로 80, 세로 얼마 해가지고 글씨만 쭉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찍혀서 그 처리를 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초기에 이제 그 배치 프로세싱 컴퓨터, 일괄 처리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단계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게 컴퓨터고, 이 컴퓨터에 입력된 거는 아까 그 테이프에 이제 데이터가 정보로 저장이 돼가지고, 이게 입력이 되면은 컴퓨터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결과 출력이 테이프로 돼요. 또 테이프로 되는데, 요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면 아까 만들어진 카드 있죠. 요 카드를 위성 컴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위성 컴퓨터는 그 본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이 컴퓨터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컴퓨터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어떤 기계 장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그래서 이 위성 컴퓨터가 하는 거는 요거를 보조하는 컴퓨터 개념이고, 요 카드를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테이프에다가 라이트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 테이프를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들고 전산실로 가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거는 거죠. 테이프를 거는 거죠. 걸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영화 필름 영화 상영할 때 필름 걸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탁 누르면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 이 테이프를 딱 걸어가지고 테이프 뽑아가지고 돌려서 딱 스위치 딱 누르면은 테이프가 웽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마찬가지로 테이프에 써지면은 이걸 또 사람이 들고 가가지고 위성 컴퓨터 있는 데 가서 테이프를 입력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 값이 프린터로 찍혀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돌아갔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요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었고, 이거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낭비되고 비효율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OS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 요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위성 컴퓨터가 하는 일, 요 부분을 자동화시킨 게 OS의 초기 단계예요. 요 CPU는 요 주 컴퓨터의 CPU예요. 주 컴퓨터의 CPU고, 요 CPU 외에 요가 위성 컴퓨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입돼서 하던 일을 이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요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CPU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읽거나 또는 라이트하거나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읽는 중에는 CPU가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못했냐면은 이 CPU는 이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로드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 리드가 읽어가지고 이거를 뭐 테이프로 쓰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 메모리에다가 써야 돼요. 그렇죠? 써야지 이거를 CPU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쓰는 동안 적지 않은 동안에 이 메모리는 이 다른 데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CPU가 이 메모리를 동시에 라이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채널하고 버퍼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CPU가 여기 이제 테이프를 읽어서 메모리에 넣는 것도 이 주 컴퓨터 CPU가 했었는데 그 기능을 떼가지고 채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채널이 CPU 중에서 I/O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작은 간단한 CPU예요. 그래서 이 CPU가 이 입출 장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카드나 테이프나 이게 데이터가 이쪽에 물리는 거죠. 이쪽에 물리면 여기 있는 거를 채널이라는 이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걸 읽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쓰는데 메모리에도 그냥 메모리에 쓰면은